시간에는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보겠습니다. 먼저 환지 계획이 나오는데 환지 계획의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시행자는 주체가 시행자로 되어 있네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면 지정권자가 있죠.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는 누가 사업할 건가?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여기 도시개발사업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시계획을 세우게 되면 다시 우리 시행자가 기존의 땅에 주인들이 갖고 있는 땅 모양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땅으로 돌려줄까? 실시계획에 나온 모습대로 해서 환지계획을 세웁니다.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계획을 누가 세우는가? 장난 많이 칩니다. 말장난 치는 거 어떻게 치느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환지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누구다? 시행자입니다. 그럼 시행자가 환지 설계 땅 놓고 땅 먹기예요. 옛날 말 야바이꾼들이 집 놓고 집 먹기 하잖아요. 여기는 땅 놓고 땅 먹기로서 어떤 땅을 내가 도시개발사업에 내놓으면 어떤 땅을 준다. 환지 땅으로 돌려준다. 그게 환지 설계죠. 그 환지 설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받고 필지별로 되는 환지 명세 1, 2, 3, 4, 5, 6, 7, 8, 90이 여기 있는 이런 땅으로 바뀐다. 그림 잘 그려놨네요. 그 다음에 각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1번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청산 대상이 되는 토지 명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땅들이 자기 면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면적이 조금씩 줄어요. 왜냐하면 지목이 전인 맹지를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온 땅으로 바꿔준다면 가치가 오르니까 100평이라면 50평으로 줄어요. 이게 뭐냐? 간보율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땅들이 반으로 줄어준다면 나머지 새로운 땅이 들어오겠죠. 이런 새로운 땅 중에서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걸 매각해서 비용으로 쓴다.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채비지가 등장하고, 보류지는 뭐냐?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시켜놔요. 그럼 이런 데가 뭐다? 공원부지가 되고 도로부지가 되고 이런 게 채비지 보류지 명세를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입체한지를 계획하는 경우, 즉 이런 겁니다. 12번 땅이 있는데 12번 땅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11번보단 커요. 그럼 이런 거는 땅으로 주기에는 땅이 너무 작은 거고, 안 주기 청산하기에는 땅이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여기 개발사업 시행자가 짓게 되는 아파트 부지를 준다. 이런 게 뭐다? 입체한지란 얘기죠. 그래서 입체한지는 건축물 명세에 대한 얘기 들어가고, 그 외에 건축계획, 입체한지에서는 어떤 건물을 칠 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비례율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10억짜리 땅이 있다면 새로운 땅 받는 것도 10억짜리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남는 게 없죠. 도시개발사업 이득이 되는 게 30%라면 얘에게는 어떻게 해요? 13억짜리 땅을 준다. 이게 비례율이에요. 30%.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게 나오고, 비례율에다가 환지전 토지 가격의 평가액이 10억, 비례율이 30%, 그럼 13억짜리 준다. 이게 권리가액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권리가액 10억짜리가 비례율 30%, 13억짜리를 준다. 자, 작성 기준. 위지면토 수희환. 참 이거 30년 전에 제가 중개사 시험 볼 때 토지구획정의 사업에 나왔던 거 외운 건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되네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 위지면토 수희양, 적응한지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고, 환지계획에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 등에 대한 건 국토부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평면한저 땅으로 준다. 땅을 아파트로 준다. 입체한지. 그 다음에 이런 환지설계 평가식 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읽어보고, 여기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이건 볼 게 있죠. 시행자는 환지 방식 적용되는 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앞서서 감정평가를 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땅은 얼마다 감정할 수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땅은 미래가치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 땅을 비싸게 평가하면 이득이 크죠. 그럼 사람들한테요, 이거 20억짜리야. 너 이 땅 주면 고맙게 여겨. 그럼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럼 이런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 장난질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토지평가는 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업자가 한다. 얘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면적식 환지기준.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한다면 이 토지 부담률을 산정하고 기준,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즉 이거죠. 100평을 내놨더니 나중에 간보율이라고 해. 땅에 주는 거. 이게 너무 커서 간보율이 너무 커서 50평 미만 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50평 이상은 줘야 된다. 즉 환지계획은 평균 토지 부담률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진영권자 인정할 때는 60%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환지계획 구역에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합인 경우에는 총액에서 3분의 2 동의를 말한다 해서 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지계획에는 환지계획의 동의는 없어요. 혹시라도 환지계획을 세울 때 뭐 동의해야 된다. 그럼 누가 동의해요? 좋은 땅 달라고 동의 안 하겠죠? 다만 부담률을 60% 초과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성 기준의 특례. 자, 신청 동의 등에 대한 부지정. 나는 땅이 있는데 땅 안 받을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도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유는 환지 부지정은 일찍 돈 받고 나가거든요. 그럼 임차인도 이 사람이 환지를 받으면 2년 동안 여기서 영업을 할 텐데 환지 안 받으니까 2년 이내 나가야 돼요. 그럼 임차인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환지 부지정의 제외. 일정 경우 환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 환지계획에 따라 지정받을 게 결정된 토지, 종전과 같은 위치에 종전 같은 용도로 환지를 계획하는 토지. 자, 지금 환지는 내가 부지정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환지는 부지정하는데 이거는 절대 부지정에서 제외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지정, 환지를 안 주는 게 제외한다. 환지를 꼭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행자는 담원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정관법에 따라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환지 부지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환지를 주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1, 2, 3, 4, 5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너무 얘기가 복잡하니까 빼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토지 면적을 고려할 때 환지, 증환지, 감환지,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준다. 증환지, 면적을 줄여서 준다. 감환지. 이런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칠판 안에서 하는데 요 땅이 있고 요런 땅이 있어요. 근데 실시계획에서 정해놓은 땅은 요런 땅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100평인데 간보율을 30% 준다. 부담률이 그러니까 30%죠. 그러면 70평짜리를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 땅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50평짜리밖에 없다. 그럼 땅을 줄여서 준다. 감환지. 얘는 50평짜리 땅이고 30%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35평을 줘야 되는데 50평짜리 준다. 이건 늘려준다. 증환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기준. 과소토지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대지 분할된 면적을 말한다. 시행자가 규약 정관 기준에 따라 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소토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환지를 주지 않고 청산되는 땅에 대한 기준도 시행자가 규약 정관 규정 등으로 정한다. 자, 입지한지는 뭡니까? 신청했다는 입지한지 난 땅 안 받고 아파트를 주세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땅이 아니라 집합 건물 짓는 아파트 한 호실을 준다. 그 다음은 신청에서 제외. 토지 건축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뭐 일정 내용에 대해서는 환지 전 토지 주택을 소유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격과 상관없이 입지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내가 이런 식으로 집이 있었으면 나는 여기 니네가 짓게 되는 아파트를 주세요. 환지 전 토지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지한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환지, 감환지, 입지한지, 환지 부지정 이런 얘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환지 부지정은 어떻게 해요? 소유자만이 아니라 임차인 동의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주한지에 대한 주택 공급은 환지계획에 따라 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입주한지 받는 사람이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아니야 못 줘 이러면 안 돼요.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전혀 상관없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입주한지 공급 원칙. 입주한지를 공급할 때는 1주택 공급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땅이 5,000평이니까 집 2개 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1주택 공급을 하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만큼 공급할 수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 숙소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공공시행자는 보유주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과밀억제권 위치하지 않는데 외지,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로 집이 4개 있었다. 이런 사람은 환지 방식으로 입주한지 줄 때는 4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이런 입주한지 주고 남는 거는 토지수자 외자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시행자는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 외 공람, 공청회 또는 투격제를 위해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뭔가 돈 된다는 게 확정되기 전후가 있다면 확정된 후에 갑자기 지분 쪼개기 됐다면 금전정산 또는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또는 도시개발사 환지로 된다는 거 알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아니야 공람일 또는 기준일 정했는데 이후로 땅이 1,000평 있는 A가 100평씩 10명에 팔았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요? 환지로 안 하고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개로 바뀌는 것들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다음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 비환지 허용.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을 세울 때 그 제자리 적응환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겁니다. 내 땅이 여기 있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어찌 됐느냐? 중앙공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다 환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환지가 어떻게 해요? 날빛자 날라가서 이쪽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를 준다. 부지를 준다. 이게 비환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 국가 지자체 소유한 공공시설 대체된 공시설을 설치한다면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용도 폐지 변경에 못 쓰게 되는 땅에 대해서는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한다. 즉 이겁니다. 옛날부터 여기에 보니까 파출소 부지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파출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는 요 파출소 부지는 없애는 거죠. 없애고 요 땅을 다른 땅의 환지로 써서 여기다 주거지역 부지로 딱 4필지로 나눠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채비지. 시행자는 필요경비 충당,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 목적이 필요한 토지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빼놨다가 일부는 채비지로 정해서 개발사 필요지로 정할 수 있다. 즉 환지 중에 일부는 요만큼을 보류지로 빼놔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매각해서 요거를 비용에 쓴다. 개발사 시행자도 토목공사하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보류지로 뺐다가 채비지를 주고 나머지 보류지는 도로공원 학거부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채비지의 집단 지적.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집단 지정할 수 있다. 즉 그림에서처럼 집단 지정해서 여기를 비용으로 써서 아파트 시행부지를 한 번에 팔면 높게 팔릴 수 있으니까 그 집단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환지계획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환지계획의 인가에서 중요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뭔가 계획을 세우면 실시계획이나 환지계획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쭉 얘기할 때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데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환지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런 내용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나면 거기까지 가서 주민들이 이거 잘못했으면 얘기할 게 많으니까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군구의 인가권자가 받아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지계획 인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